내 바탕화면 책 진행을 맡은 김형철입니다. 내 바탕화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들과 시청자가 생방송을 통해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통해 앞으로 분야별 책 저자와 만남을 집필을 하는 동기,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생방송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내 바탕화면 책 오늘 모신 우리 저자를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이분을 소개하기에는 너무 많은 앞에 말이 붙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책 저자의 닉네임이라고 하나요? 화술박사, 대한민국 1호 출세코치, 윤치영의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의 저자 윤치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얼굴이 그냥 긍정의 힘이 확 넘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시술 쪼갠다고요. 군대 그러셨어요? 사회에 나오니까 네. 이게 저의 삶의 무기가 될 줄 몰랐죠. 그러셨구나. 저하고는 정 반대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좀 네 얼굴이 좀 너무 인상이 좀 그렇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랑 좀 반대의 오늘 네. 저자분 만났습니다. 자, 우리 제가 앞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직접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저기 책을 잠깐 보니까 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무슨 어린 왕자에 대한 얘기가 있으셔서. 네, 생트페리쥐의 어린 왕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윤치영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술 박사는 제가 박사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마케팅. 근데 그러셨군요. 논문이 화술 마케팅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네. 화술 박사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학술 박사입니다. 화술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출세코치 1호는 제가 여지껏 해온 일들이 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네. 또 개발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출세코치란 이름을 붙였는데 소위 뭐 창직의 시대에 네. 제 직업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1호 출세코치입니다. 오늘 1호 방송 되겠습니다. 네. 내 바탕화면은 책의 1호 방송, 그리고 출세라는 단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이제 삶의 무기 전체 오늘 소개해 줄 책을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39번째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네. 많은 책을 썼는데 결국 결론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최고의 화술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화술 박사인데 화술로 30여 년 동안 강의하고 저술 활동한 것을 총 집대성해서 책을 내놓는다면 이 책밖에 없다.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긍정화법이야말로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네. 최고의 방법이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긍정화법, 예. 네. 출세 코치, 아주 뭐 키워드가 대단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네. 키워드이면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39권이나 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언제부터 그럼 책을 저술하신 거예요? 1998년도 8월 15일 날 첫 책이 나왔습니다. 98년도요? 네네, 을지문화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성공하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을 냈는데요. 자기 개발서죠. 네, 그 책 자기 이후로 개발서. 1년에 2권씩 책을 내다가 네. 최근에 주춤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쓴 책들을 시리즈로 좀 이렇게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1년에 2권씩이나 평생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네. 소개하시는 그 기사나 이런 데를 잠깐 보니까요. 네. 윤 박사님이 출세 코치에 대한 것도 있으시지만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신다고요. 화법에 대한 것도 있으시지만 네. 혹시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어떤 책을 공병호 박사님이
책을 쓰는 동기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느 분야를 모르고 있는 분야를 알고 싶을 때 책을 쓴다고 합니다. 네. 되게 상식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그 분야의 책을 써야 되는데 네. 비전문가가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책 쓰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네.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된 책을 100여 권 이제 구입을 한답니다.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진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네. 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아, 자료가 책이고 네. 예, 그런 중요한 책들을 본인들이 프로세스를 정해서 네. 책을 쓴다는 거는 간단한. 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내 바탕화면은 책,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로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박사님 책 저술하신 긍정화법에 대한 내용, 왜 이 주제를 정하셨어요? 네. 긍정화법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 긍정적 습관, 긍정적 인격이 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긍정화법에 관해서 드리기 전에 네. 이제 출세란 말에 대한 의미를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입신양면의 출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성공했다 이 출세가 아니고 네. 자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네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네. 출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죠. 출세라고 하는 네, 것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여의도 진출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든지 네. 아니면 돈 많은 부모님 만난다든지 네, 네, 그런 네. 방법인데 마지막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책을 저술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청와대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뒤에 배경은 바로 백이 아니라 책인 것입니다. 아까 39권 네네.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저술의 힘을 보내주신 네. 그 책의 힘이 문학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네. 글올 문자에다가 배울 학자. 네. 글을 배운다. 뭐 아니면 글을 만들다니 아마 옛날에 이 책이라는 거는 붓끝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뜻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998년 8월 15일에 첫 출간하셔서 올해가 그러면 20년 네네. 20여 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평균 그럼 뭐 정말 1년에 2권의 네. 아주 굉장한 그 저술의 힘. 물론 뭐 더 다른 분도 더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화술 쪽에 39권의 책을 집필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 책 말고. 그러니까 당신도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떤 동료하고 제가 점심을 먹는데 네. 딱 그 책의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화술의 달인이라는 네, 책을 저술. 네. 그 몇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한 10번째 책이 될 텐데 그 그러시군요. 책이 저를 3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인생을 쭉 들었는데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스피치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네. what, how, looks입니다. what 말하고자 하는 내용, 네네네. 그다음에 how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looks 비주얼한 비언어적 요소 이 세 가지로 책을 구성했거든요. 저한테 화술 박사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대묻습니다. 네. 말을 잘하는 게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말을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묻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아나운서님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화술 박사로서 화술을 잘하는 방법은 침묵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을 분별 있게 하는 것이죠. 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 들으면서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아주 간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학은 안 했지만
사람들 이따가도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할 네. 것 중에 미리 좀 네.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분별력 있다라는 거, 분별력 있다라는 거 그거 아주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분별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싶고 또 공부를 했었지만 네. 오늘 또 아까 키워드가 출세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침묵은 분별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네.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책, 시청자분들 아마 그 앞에 우리 데스크에 화면을 통해서 네. 보시겠지만 이 화면 안에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이야 참 세상을 다 끌어안는다. 요즘 시대에 아주 걸맞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행동하라, 표현하라. 저는 이 말에요. 네. 소름이 끼쳤습니다. 솔직히. 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정말 다 제가 주로 잘 쓰는 거. 이런 단어는 다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책은 좀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만은 행동하라, 표현하라. 이것만 봐도 이 안에 좀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책의 구성은 긍정의 힘을 논했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긍정화시키고 세상을 긍정화시킬 수 있을까를 두 번째로 논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방금 말씀하신 네. 긍정적 생각, 긍정적 행동, 긍정적 습관, 네, 긍정적 표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아마 그게 다 몸에 배 있으셔갖고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귀한 책들로 소개가 되시고 세상에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강의장에 가면 마지막 질문이 네. 선생님은 그럼 화를 내지 않으시나요?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박사님 화 안 내세요? 화를 냈죠. 화를 화내시니까 뭐 좀. 화를 내는데 긍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이 돈벼락 맞을 놈아 왜 까부냐 이런 식이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야. 긍정화해서 화를 내면 네. 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또 상대방도 기분 좋고. 네, 그렇게 그게 또 긍정의 힘이군요. 화내는 네. 것도. 긍정은 긍정을 낳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은 감동을 줍니다. 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긍정은 기적적인 일을 벌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이라는 말, 제가 이따가도 좀 질문을 좀 드릴 내용으로 제가 좀 뽑아 놔봤는데. 네. 자, 전체 책은 구성은 긍정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라는 그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언어는 마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마법이라는 게 굉장히 언어의 친숙하고 힘이 네.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네. 첫 번째가 각인력, 말을 되뇌이면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네. 각인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말은 행동을 견인합니다. 또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죠. 네. 네. 그런데 그 기도가 신앙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힘도 있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되뇌이면 염력이 됩니다. 스스로 마법과 같이 힘을 불어넣고 성취하게 되는 성취력을 갖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말함으로 치유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군요. 정신병 실에 가면 네. 닥터가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가 되거든요. 네.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네. 스트레스를 화를 녹여주고 태워줍니다. 말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많이 한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서 언어는 마법과 같은 것이다. 네. 것이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네. 긍정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언어는 마법과 같다라는 그 말씀에 책을 쓰시면서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심리학적인 거기에 또 정신과적인 것까지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주
더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마법과 같고 그리고 각인력이 있다, 또 견인력이 있다, 그리고 성취력, 치유력, 이 마법의 힘이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침묵을 분별한다는 건. 그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그렇죠. 싸가지가 뭐냐면 네.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를 지킬 줄 아는,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분별력이 아니겠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시고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인의예지가 무슨 뜻인지를 좀 검색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책을 많이 저술하신 우리 윤 박사님이시라서요. 자, 우리 책이 전체 구성된 게 5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1장은 긍정의 힘은 강하다. 2장은 긍정화, 쉬어가기. 그리고 3장이 아름답게 말하기. 4장이 공감적 대화법. 5장이 상대에 걸맞는 화법. 네.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이 중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쓰셨던 장을 소개하신다면 어떤 장? 꽃이 예뻐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예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비가 와도 마음이 기쁘면 네.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커피 네. 향이 그윽히 생각나는 커피 향을 맡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좋은 날이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와도 짜증나고요. 햇빛이 쨍쨍 쪄도 짜증나는 법이거든요. 네. 결국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네. 내 마음에 긍정 에너지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내 안에 긍정 에너지가 있다면 굳이 어떤 법칙이나 원칙을 동원해서 긍정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긍정화시키고 그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긍정의 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녹여내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바탕화면은 책 저자 우리 윤치영 박사님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나를 긍정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가역성 법칙.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A 그룹에게는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가로로 입에 물게 근무를 하게 했고요.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B 그룹에게는 이렇게 세로로 물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업무 성과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결과의 차이가 났는데 어떤 차이가 이렇게 옆으로 입에 물고 옆으로 무는 사람? 근무하게 한 그룹은 성과가 높았죠. 왜요? 입술꼬리가 이렇게 살짝 당겨져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네.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도록 네. 어떤 업무 태도에 임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입에 물고 근무한 그룹은 입이 대빨라왔잖아요.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것을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네.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네.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걸 거꾸로 하면요. 네.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겠군요. 네, 즐거워서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라 네. 휘파람을 불다 보면 즐거워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그것이 가역성의 법칙인 것이죠.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게 가역성의 법칙에 우리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역성 말고는 뭐 또 다른 게 또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요. 내 안의 에너지를 긍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호흡에는 흉식 호흡, 복식 호흡, 단전
혼합 호흡이 있는데 네. 하단전 호흡이라고 있습니다. 배꼽 아래 3인치 하단에 있는 아랫배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죠. 호흡을 하면서 잠깐 멈추면 내 안에 있는 기가 네. 막혔던 기가 촥 뚫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호흡을요? 해볼까요? 네, 한번 네. 시범 보여주시죠. 네. 자. 우리 시청하신 우리 그 FCN FM 교육 방송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 바탕화면의 책 보시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등에서 혁뒤 뒤에 있는 바로 위에 혀를 딱 누르면 그 6번 혈인데요. 누르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가슴이 열리고 턱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손을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주시고요. 딱 내리면 중지가 하단전에 오게 됩니다. 그 하단전에 있는 손을 천천히 배를 압박하면서 호흡을 난숨, 호흡을 내뱉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면 코와입을 상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때 횡격막을 올리지 마시고 횡격막을 누르면서 아랫배의 공기를 천천히 이제 들이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 하면 다시 내뱉습니다. 하나 하면 다시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 상태에서 양손의 주먹을 힘껏 쥐고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하나, 둘, 셋, 3초간 멈췄다가 다시 호흡을 내뱉습니다. 이거를 3회 반복을 하시게 되면 네. 막혔던 혀를 딱 뚫게 되고 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건강에도 도모가 네, 되고 내 안의 에너지가 긍정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긍정화법이라는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은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네요. 아, 마음의 건강보다 정신 건강, 심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아마 이게 다 이 안에 다루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네. 아, 호흡법 그러시군요. 나오죠. 내 바탕화면의 책,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윤채영 박사님의 긍정화법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아까 가역성 그리고 기호흡 말씀하셨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말씀을 또 해주실 게 혹시 있으시면 또 어떤 게 있으신지요? 내 안의 에너지가 긍정화되면 네. 행복은 절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네. 평정,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결국 나를 긍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감정을 노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정을 노출하라. 예. 울릉도의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분이 예, 벌써 예. 나이가 80세에 육박하고 계신데 네. 그분이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방송에 인터뷰 나온 걸 보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이장희 선생님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MC가 물으니까 이장희 선생 말 자연인처럼 살고 싶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인. 자연인. 스스로 자자 글을 할 연자. 네. 자연스럽게 살고 싶소. 우리 현대인들은 감성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 감정을 묶어놓고 사는 거예요. 네네네. 표현하지 네, 못하고. 막 예. 안에서 화가 나는데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네. 그걸 억누르고 있거나 네. 가식적으로 웃게 되면 네. 더욱 마음의 상처는 커지고 안에 있는 스트레스는 더 커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감정을 적당히 노출하라. 슬플 때면 슬프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웃을 때는 마음껏 크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다 이런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지게 사는 방법이고 내 삶을 긍정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네. 표현한다라는 거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줄 알고 기쁠 때 기쁘다고 그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즐거울 때는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조금 아까 말씀 희노애락에 대한 그 말씀을 네, 호불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관계도 좋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자기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솔직함에 대한 거. 네. 혹시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또 논어 해주실 말씀을 거예요?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논어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어떤 일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고 그 일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는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즐기는 사람. 예, 제가 네.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락지자 불여 광지자니라는 네.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을 즐긴다 할지라도 네. 미친 듯 달려드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몰입의 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칠 광자.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냥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일을 하면 네. 정말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다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미쳐라, 미친 듯이 살아라, 미친 듯이 일하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미칠 광자 미쳐라. 예, 일에 대해서도 미쳐라. 그리고 열정을 가져라. 늘 듣는 얘기지만 참 내가 열정을 갖고 재미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자기 생각, 표현 이런 것들 한다면 아마 피곤함도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쳐라. 네, 아주 이 긍정화법의 저자 윤치영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키워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만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또 긍정화하라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트로뱅입니다. 인트로뱅이요? 네.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거든요. 네, 와 아름답다. 네. 와 멋있다. 네. 최고의 찬사법도 바로 인트로뱅입니다. 경의적인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인트로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부호입니다. 네. 경의적인 놀라움을 표하라. 네. 감탄사를 아끼지 말아라.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노동자가 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네. 감탄사를 연발하라. 감탄사를. 네. 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고 또 상대방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최고의 긍정적인 표현은 감탄사입니다. 네. 정말 어쩌면 그렇게 멋지실 수 있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오늘 내 바탕화면의 책 우리 윤 박사님 모시면서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전화하시고 또 뭐 전화 받으시고 저는 책 표지하고 볼 때 하고 또 지금 직접 이곳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예. 아까 이렇게 뭐 눈매라고 하나요? 예. 네. 뭐 늘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옆집 아저씨처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칭찬해 주신 거죠? 네네. 근데 칭찬 받고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쑥스러워하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뒤로 빼거든요. 뒤로 맞습니다. 빼는 게 아니라 긍정을 긍정으로 받아쳐야 됩니다. 네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저도 아마 바뀐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탕화면의 책 오늘 긍정화법의 저자 윤치영 박사님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화술 박사 대한민국 1호 출세 코치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으시고요. 자, 이제 중간에 접어들면서 아주 뭐 제가 뭐 너무 행복해집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네. 키워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요즘 혼술, 혼밥의 그렇죠. 시대잖아요. 네네네네. 전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침부터 그러세요? 밤 늦게까지 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업이 강의하는 것이고 책을 쓰는 것이고 네. 또 대전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네. 뭐 교학 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리키고 배우는 것이 서로 성장하는 네네. 것인데 네. 제가 1년에 2권씩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쓸거리가 생겨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경찰청의 청장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건배사를 너무 멋지게 해서 그 건배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해주시죠.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죠?
없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예, 것 예. 세 가지가 예, 있는데 예, 예.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동의하십니까? 없다. 네네. 예. 이 세상에 비밀 없다. 비밀. 예. 네. 또요. 이 세상에 정답 없다. 삶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네.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절대 공짜 없거든요. 네. 공짜를 바라면 결국은 비굴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 역량껏 자기답게 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밀 얘기인데 말이야. 네. 이거 너만 알아야 돼. 라고 비밀 얘기하면 그 다음날 그 얘기까지 새나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하는 거야. 새 나가죠. 네. 이게 아까 건배사였습니까? 네. 또 하나 있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네. 땅에는 꽃이 있습니다. 네. 꽃. 내 앞에는 사람이 당신이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네네네. 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죠. 네.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삶은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죠. 연애와 소통, 긍정화법 통하는 법입니다. 연애 해보셨죠? 네. 통화. 아, 그럼요. 연애를 해보신 제가 꽤 되실 텐데요. 저는 지금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누구와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 사랑하는 제일 아내랑 같이 네, 그러시군요. 1호가 그렇고요. 2호는 우리 아들하고 또 네. 연애하는 마음으로. 네. 네.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일과 사랑하라.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랑하라. 네. 그리고 내일과 사랑하라. 네.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일은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몰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목표입니다. 네. 네. 목표를 이루면 그 순간 바로 추락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 네.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석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꼭 올해 나이가 100세가 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오시고 저술 활동하시고 네. 그리고 해맑은 얼굴 표정을 갖고 계셔서 네. 건강하게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하는 시대인데요. 네,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김영석 교수를 존경하는데 저도 그러합니다. 네. 네, 죽는 그날까지 책을 쓰고 강연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 뭐 윤 중요하죠. 박사님 같은 분은 뭐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네. 이런 긍정적인 세상을 바꿔가는 힘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가슴에 미어지게끔 표현하고 싶고요. 오늘 FM 교육 방송 우리 FCN 내 바탕화면의 책 윤치영 박사님의 저서인 긍정화법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없는 거와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네. 마지막에 제가 있는 거에 세 가지예요. 세 네. 가지 중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바탕화면은 책 있는 것 중에 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당신이 오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네. 박수를 보내. 제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저는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는 윤 박사님 옆에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박사님 통하라라는 이 통행복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소통, 의사소통, 네. 만사형통, 운수대통.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거꾸로 됐네요. 만사형통, 네. 네. 실력통, 그다음에 인맥통, 인맥통, 네. 그래서 행복통, 행복통. 있다. 네. 이 통자가 그렇게 많이 표현도 되네요. 네. 역시 삶의 지혜가 책 속에서 39권에 다 묻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박사님은 사람들과 만나서 있는 자체가 그냥 생활이 그게 책이 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전 통짜 하나가 또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또 몰랐습니다. 연애도 소통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네. 연애 얘기를 하다가 실은 제가 대전에 오시면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가끔은 제가 사회자 역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역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혼돈이 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연애와 소통은 통합니다. 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세 연애도 가지인데요. 소통이다. 네. 네. 연애로 생각해 볼까요? 연애할 네. 때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상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면을 신비로움을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소통을 하려고 하면 네. 자기를 열어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놨을 때 네. 진정 이제 소통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네.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나를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알게 된다면 중간에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제 얘기하시는 것 자존감이 같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열어놓지 못하는 그게 거예요. 자존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연애도 자기 개방이 필요하지만 네. 말을 잘하는 방법도 자기 개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열어놓지 못하면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탁 열어놓으면 꺼리킬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해도 법도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네.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연애도 소통도 네. 결국은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네네. 상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늘 영화관에 갈까? 오늘 무슨 음식 먹을까? 아우. 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네.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요. 네, 이제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가죠. 야, 오늘 그냥 집에서 뭐 먹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어디 강의에 가면 꼭 네. 이걸 강조합니다. 관점 전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관점 전환 네. 능력. 우리 역에 가면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표 파는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누구 관점이었죠? 철도청 관점이죠. 표를 그렇죠. 파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차표 고객 파는 관점으로 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표 사는 거. 그렇습니다. 네, 고객 중심, 네. 고객 상대 중심, 네. 상대 중심. 세상 중심으로 네.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승승장구 대박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사람들은 일단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또 듣습니다. 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시도할 수 있다면 정말 막힐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점 전환 능력을 가져라. 근데 성인이 되면 다 같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고집. 예.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니즈와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관점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덕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화술 박사 대한민국 1호 출세 코치 윤치영의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의 저자 네. 윤치영 박사님을 좀 만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긍정화법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긍정화법의 첫 걸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 말씀드리면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A는 B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군요. 요즘은 A가 B죠. 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연인 관계에 있어요. 이게 여성이 남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숙이 있잖아. 좀 싸가지가 없어졌어. 요즘 뭐 잘 나간다 싶더니 말이야. 아주 거만해졌거든. 네. 라고 남자한테 얘기하면 야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남편은 이제 유머로 이런 얘기합니다. 남의 편이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편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편을 원합니다. 여성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편을 원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그렇군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인숙이 싸가지 없어졌어. 네. 싸가지 없어요 좀. 그러면 그래 맞아 싸가지 없어. 이렇게 해줘야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냐? 내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면 네가 더 싸가지 없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남의 편. 우선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if 가정법. 가정법. 네. 만약에 차가 접촉사고 났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네. 더 큰 사고가 났더라면 내 몸이 그렇죠. 다쳤더라면 그렇죠. 얼마나 불행했을까. 천만 다행이지 않아? 네. 차 뭐 조금 찌그러진 거 피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if 더 큰 어떤 사건을 예상하면서 if 가정법을 쓰면 네. 당신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겠어. 네. 이것도 가정법 중에 하나죠. 네. 당신과 함께라면 자 우리 인정과 가정하는 if에 대해서 하셨고 또 다음에는 제가 강조하는 게 이노베이션 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화법이요. 혁신적 화법. 혁신적 화법. 네. 제가 강의장에 가면 제 강의는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됩니다. 오늘도 네. 한 번에 기억될 수 있도록 5가지 이노베이션 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이노베이션 화법. 오늘 FCN 우리 윤청 박사님의 내 바탕화면의 책 긍정화법의 저자로부터 직접 5가지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는 거죠?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노베이션합니다. 네. 첫 번째, 네, 일단 얼굴을 제가 그리면서 제가 말을 풀어가면 네. 장치에 기억이 됩니다. 일단 머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머리요? 그리면 이 곡선이 되죠. 네, 돌을 던질 때 곡선으로 45도로 던지면 돌이 멀리 나갑니다. 네. 근데 직구로 던지면 빠르긴 하지만 강하긴 하지만 거리가 단거리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멀리 가려면 곡선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이죠. 멀리 곡선적 가려면 사법. 곡선으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막 직구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물처럼 고였다가 힘을 합쳐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갑자기 돌발 퀴즈를 내고 싶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네. 물이 가다가 어디를 갈까요? 큰 바다로 향해서 가겠죠. 네. 계곡물이 큰 바다로 향해서 가다가 사막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힘을 합쳐서 그 사막을 통과하려고 해도 사막에서 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결국 바다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계곡물이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갑자기. 네. 화학적 반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네, 네. 비가 내려서 바다에 합류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네. 네. 혁신적인 거죠. 돌아가는 방법. 그러네요. 네. 곡선적 화법. 돌아가라. 네, 곡선적 화법. 어떤 이들은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답니다. 네. 꼭 단어를 그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말이 확 막혀 버리거든요. 이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단어로 딱 맞게 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역시 내 바탕 화면의 책이라고 했는데요. 네. 역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어휘력이 막 다양해져가지고 네. 그 단어 아니어도 써먹을 단어들이 많죠. 네. 그래서 돌아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양면적입니다. 눈을 그리겠습니다. 눈 양면적인 것입니다. 네. 추운 곳에 있어 보아야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처럼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는 법입니다. 세상은 양면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다 말을 합니다. 불행한 듯하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이 오게 되는 거고 행복이 그렇죠.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행과 불행은 같은 것이고요. 울다가 사람들은 웃지요. 네. 웃다가 사람들은 웁니다. 네.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결국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고 눈물 뒤에는 웃음이 있다는 네.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그렇게 화법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양면적 사고법. 양면적 사고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역설적 사고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역설적 사고법이요. 네.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부정도 네.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아, 역설이네요, 진짜.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걸 긍정으로 바꿔드릴게요. 차가 제 앞에 막 그냥 껴들었어요. 끼어들었어요. 네. 네. 뭐 깜빡이도 안 켜고. 깜빡이 당기고. 화나죠. 화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쌍시옷이 나오나요? 나오죠. 그때 인정하라입니다. 아, 차가 끼어들었네. 네. 겁 없이 끼어들었네. 네. 갑자기 끼어들었네. 네. 그다음에 이해합니다. 네.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바쁜가 보군. 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 사고 날 뻔했잖아. 사고 나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이게 나지사 화법입니다. 나지사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로 끝내는 거죠. 네. 그럼 화를 착 녹일 수 있게 되고 네. 또 상대방한테 또 그게 전달이 돼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죠. 먼저 역설적 나부터. 사고법. 네. 그러니까 네. 뒤집어라. 네. 먼저 나부터 내 안의 마음부터 네. 평정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가는 게 역설적 사고법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으면 역설이 긍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네. 더 중요합니다. 네. 관조적 사고법입니다. 관조적 사고법. 얼굴 전체를 그려주면 총괄적 사고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예요. 네네네. 여행이 왜 필요하죠? 여행이 왜 중요하죠?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는 법입니다. 네.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발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행처럼 네. 울타리를 벗어나라. 네. 세상 밖을 보아라. 음. 넓게 보아라. 네. 네. 일희일비하지 마라. 네. 네. 소탐대실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네. 강의할 때는 제가 염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호흡법을 좀 시키거든요. 네. 명상 호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분류하겠습니다. 일탈했습니다. 자, 그럼 공중으로 그 마음을 부양시켜 볼까요? 하늘로 오르겠습니다. 여기 진천 FM 스튜디오입니다. 보이십니까? 지붕이 보이시죠? 좀 더 올라가 보실까요? 아, 한반도가 보이는군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죠? 아,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보이는군요. 좀 더 올라오실까요? 아, 초록 별이 보이네요. 아, 그게 지구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티끌만 못하지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 있거든요. 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너무 매달리지 마라. 너무 집착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아라. 우주가 되어라. 이거죠. 이게 관조적 사고법이고 관조적 표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이렇게 같이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네. 조금 전에 관조적 그 사고법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진천 저 FM 교육방송 FCN 네.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걸 잠시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아주 좀 굉장히 좀 순간 네. 저도 위에서 한번 본 느낌을 네. 좀 얻었습니다. 긍정화법은 마법과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제가 좀 지금 체험해서 네, 참 너무 네, 좋네요. 네. 긍정적 사고법의 다섯 번째를 네, 다섯 소개 번째.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까지 한님 말한 거 다 네. 깨버려라. 파탈적 사고법. 이건 또 어떻게 말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입니다. 모든 걸 다 깨부셔라. 자기화하라. 자기 그 스타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너무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파탈의 경지. 혹시 그 긍정화법 이 책에 이 내용이 좀 네, 글로 그거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간헐적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거의 파탈적 사고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습관을 끊었습니다. 네. 아침밥 먹지 않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거부합니다. 아, 아침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거 거부합니다. 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요. 때로는 저녁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먹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가 밤 9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콜이 옵니다. 네. 뭐 가볍게 맥주 한잔 하실까요? 이럽니다. 그러면 12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네. 어떤 생활에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 이걸 깹니다. 그게 파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시군요. 때론 5시까지도 실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방황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파탈적 삶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주 긍정적 사고법 5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대화법이 이 책 안에 녹여내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걸 좀 압축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압축할까요? 제가 국제 코칭 연합에 코칭 그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네, 국제 코칭. 네. 네. 근데 코칭 대화법인데 이게 비즈니스 대화법에 접목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손가락을 피겠습니다. 네, 손가락 제가 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노베이션 사고법, 이노베이션 피오법 있는데 우리 사회자님 기억하실까요? 이 말 그리겠습니다. 곡선적. 네, 네. 그다음에 눈을 그리겠습니다. 양면적. 네. 그다음에 턱을 그리겠습니다. 역설적. 네. 그다음에 전체를 그리겠습니다. 총괄적, 관조적. 네. 다 깨겠습니다. 파탈적.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자, 관목 대상실입니다. 관목 대상.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관목 대상실. 관목 대상실. 네네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영업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한 방에 상대방에게 오더를 따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욕심입니다. 네. 어떤 상품을 제시해 가지고 오더를 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건강하시죠? 요즘 어떻게 소일 하십니까?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관계적인 대화를 하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오프닝 멘트도 관계적 대화법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가 관목. 네, 목. 상대 니즈가 뭡니까? 네, 상대 이 단계에서 니즈. 이 시점에서 제가 사랑의 7가지 단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랑도 7가지 단계가 단계가 있습니다. I meet you. 난 당신 만났어요. 네, 미치. I think you. 네.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앉아서 나 당신 생각뿐이에요. I think 네. you. 그다음 단계가 I like you. 당신이 은근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 단계가 I love you. 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I like you. I want you. 이제 네. 당신 원해요. 내 삶에 당신이 필요해요. 이거거든요. 네, 네. 원해요. want you. 네. 그다음에 I need you입니다. 네. 그다음 단계가 I'm you. 난 당신이에요. 와. 멋있는 사랑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I want you는 뭘까요? 난 원해요. 네. 제가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다음 단계가 배가 고픈데 오늘 딸기와 라면을 먹고 싶어요. 이건 니즈입니다. 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니즈가 뭐냐, 원치가 뭐냐, 니즈가 뭐냐를 아는 거. 이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대박이죠. 네, 그렇죠.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관목 관목 상. 상. 예. 근데 상황이요. 네.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야 돼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네. 그래야 그다음에 대가 나오거든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행력, 실행한다. 투두리스트를 네.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관목, 상대, 실로 비즈니스를 협상을 네.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제가 소개해드려서 제 책을 안 읽으실 것 같다는 아니요.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 바탕화면은 책 우리 윤채영 박사님 모셔서 긍정화법에 대한 내용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스피치의 3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네. 소개해 왓타우 주시죠. 룩스 말씀드렸는데 아까 네. 왓은 말씀드렸어요. 네. 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소개하다 말았는데요. 네. 말을 잘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뽑아내라입니다. 키워드를 뽑아내라.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H빔으로 이 골격을 올리잖아요. 기둥을 세우잖아요. 네. 키워드로 기둥을 세워라. 키워드로 기둥을 네. 세워라. 그런데 키워드를 압축된 키워드를 뽑아내면요. 참 신비로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키워드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요. 그룹핑이 됩니다. 네. 그걸 이렇게 꿰매면 네. 바로 논리적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압축된 키워드로 로직을 만들어서 표현하라. 논리적 지도를 그려라. 네. 그리고 그 논리적 지도대로 따라가면 네.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와시고 하우도 같이 이어지시는 하우는 건가요? 하나만 더 맞습니다. 하우는 어떻게 그럼 전달할 것인가?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네. 소개하자면 포즈를 써라. 포즈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포즈입니다. 포즈라면 가장 단순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포즈란 PAUSE 포즈란 말과 말 사이의 쉼입니다. 끊어 읽기입니다. 끊어서 말하라. 근데 이게 안 돼요. 예. 네. 당황이 되면 말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여기서는 지금 맹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끊으면 침착하게 아주 말을 차분하게 침착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쉼표를 활용하는 네. 말하고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워싱턴의 네.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끊으면 아주 힘을 받게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듣겨요. 네. 잘 전달해서 정확하게 이해 설득시키려면 침착하게 끊어서 표현하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이런 식이죠. 포즈를 소개하고 싶어요. 말을 빨리 하거나 뭐 크게 한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포즈를 갖고 가라.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키워드를 뽑아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핑 된다고요. 네네. 네. 근데 더 신비로운 건 포즈를 쓰다 보면 템포가 절로 나와요. 그러시군요. 템포, 리듬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박사님 이 내용을 너무 다 소상하게 아까 짧게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조금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냥 마음이 우러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바탕화면의 책에 네. 오늘 화술 박사 1호, 대한민국 1호 수첩 코치 그리고 윤치영의 사장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의 저자 우리 윤치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스피치 3요소 마지막 룩스는 룩스, 뭐죠? 네. 룩스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메라비안 법칙을 흔히 얘기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7%, 전달하는 방식이 35%, 네. 나머지 55%가요.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네. 그 비언어적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페이스, 표정. 페이스. 네, 표정. 중국 속담에 네.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문 열지 마라. 음. 제가 아까 군대에 가서 고생한 얘기했죠. 네. 쫄병이 실실 웃고 다니니까 군기 빠졌다고 쪼인탈을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 밖에 나오니까 웃는 표정이요, 인상이요, 굉장히 호감을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귈 때 네. 얼굴에 미소가 피어 있으면 만납니다. 그런데 미소가 사라진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페이스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가 표정. 뭐냐면 두 번째. 보이스입니다. 아, 보이스. 네. 목소리. 에 따라서 네. 신뢰가 갈 수 있고 신뢰가 안 갈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고 네. 네. 호감이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요즘 네. 뭐 보이스 트레이닝 하면 이제 음색, 음량, 네. 또 아까 얘기한 포즈, 템포, 연음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 목을 열고 말하시면 볼륨감 있는 보이스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목을 닫고 얘기하면 아주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되는데요. 턱을 당기고 목을 열면 훨씬 부드럽고 우아하고 볼륨감 있는 보이스를 낼 수 있게 되어서 평소에 말할 때 목을 열으시죠. 그러면 목을 열으려면은 이게 땡겨야 됩니까? 밑으로. 턱을 당기셔야죠. 턱을 당기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느끼하십니다.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하시면 느끼하지 않고 볼륨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내 바탕화면의 책 윤채원 박사님은 저를 지금 느끼하게 보신 게 윤 박사님이 느끼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세 번째가 네, 세 번째. 네, 네.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네. 서양인들은 제스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동양인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네. 뭔 맞아요. 일이냐?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면서 야 여기 한국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유연한 제스처가 설득력을 갖게 하고 유연한 제스처가 자기 말하는 그 주제에 몰입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스처가 네. 살아 있어야 말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적절한 제스처를 유연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비언어적이지만 언어적인 걸로 제스처가 필요하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 네, 있는데요. 룩스의 네. 네,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앞에 카메라가 제 앞에 하나 있는데요. 네, 계속 사회자님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야 현장감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을 집중하라입니다. 아 시선 네.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또뭐 본인이 뭐 약점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집에 네. 남편이 퇴근했는데 부인을 바라지 못하면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상사가 혹은 밑에 직원이 바라보지 못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선, 네. 다섯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포즈. 스피치에서 강력한 기술은 포즈입니다. 그래서 포즈 is 파워 계속 강의할 때 제가 강조하죠. 그러시군요. 가장 강력한 힘은 포즈. 단순한 기술입니다. 근데 별거 아니네. 근데 이거 터득하는데 3년 걸립니다.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는데 3년 걸립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해보시면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피치의 힘 5가지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스피치의 힘 5가지 이거입니다. 이거 5가지 소개합니다. 비언어적 요소. 네.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이거군요. 사전에 리허설 안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생방송이고요. 생방송입니다.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좀 제가 이렇게 좀 나약합니다. 영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즐겨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Life is live. 삶은 라이브입니다. 네. 연습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연습이 없는데요. 너무 훌륭하시고 네. 또 좋게 저한테 이렇게 유도해 주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이 뭐 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평소 아낌없이 보시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시간이 되나요? 네. 활짝 웃어주어라. 웃어주어라. 네. 네. 무죄칠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이제 7가지가 있는데 네. 상대방을 바라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걸 화한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네. 안시, 바라봐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바라봐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네. 이거 리더십이죠. 네, 그렇죠. 요즘 같이 좀 힘들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윗분이나 아랫사람들이나 또 네. 부모 자녀들 이웃 친척들 간에 서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긍정화법으로 서로 이렇게 좋은 그러한 관계와 이웃들과의 또 그런 삶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또 그 뒤에 세 번째. 네, 세 번째 7가지 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7가지 좀 쭉 한번 네. 해주시죠, 뭐. 지금 긍정화법을 쓰고 있는데 네. 언시, 언시.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네. 이왕이면 예쁜 말. 네. 근데 좀 지식인들은 말이죠. 좀 비꼬고 비평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그래야만 꼭 뭐좀잘 되는 것 같고. 좀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그릇된 것입니다. 네. 모름지기 정말 긍정화법을 통해서 예쁘게 말하는 것 좀 배웠으면 좋겠고 습관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시입니다. 네. 그다음에 언시. 4번째가 심시입니다. 네, 심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마음을 알아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 네. 누구든지.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마음을 알아주는 네. 것. 그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찰시입니다. 찰시. 헤아려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네, 이게 아까 4가지 배려군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정말 저는 배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해불 양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네, 그렇죠. 그처럼 큰 리더는 덕장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수용하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네? 어떤 사가지 없는 사람, 이미 예지가 없는 사람. 그 중에서도 찰시하지 못하는 사람.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 정말 인색하죠. 예. 사람은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상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찰시입니다. 그게 조금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포즈에 대한 거. 네, 그거랑 전 연관된 대상이 얼핏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역시 네. 네, 배려하는 거는 상대방을 읽고 네. 잠시 쉬어가고 네. 포즈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요. 네. 그다음에 신시입니다. 신시 몸으로 보양하라. 몸으로 보양. 몸으로 때우라는 겁니까, 그럼? 남성이 여성한테 이런 얘기 쓰면 큰일 나죠. 아, 그럼 네, 요즘 네, 예? 네, 남성이 여성한테 아.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네네네네. 신시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 몸으로 어려운 봉사한다? 무거운 네. 짐을 들고 왔는데 살짝 들어주는 거. 그렇죠.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도와주는 그렇죠. 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시입니다. 좌시. 네, 사회생활하면서 참 강조되어야 될 좌시인데요. 이 좌시는 자리를 채워주는 것, 모임 갔을 때 네, 참석해 주는 것, 네.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낌없이 보시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 중에 몇 장에 있는지를 굳이 소개는 안 해드렸고요. 우리 네. 박사님께서 지금 전부 다 오늘 긍정화법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네. 부분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어떤 건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뒷부분으로 가는데요. 네. 혹시 또 뭐 이렇게 사과를 빨리 하는 법이나 아, 네, 네. 뭐 이렇게 친해지는 법, 뭐 이런 몇 가지도 이렇게 네. 팁으로 하실게요. 일단 사과를 빨리 하는 방법. 네, 네. 즉각적으로 사과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사과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뒤끝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 네. 뒤끝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과를 빨리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사과를 빨리 할 줄 아는 사람이 호쾌한 사람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뒤끝이 있거나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맥이 끊깁니다. 사과하는 그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많이 웃어서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된다. 남자는 모름지기 그래야 되느니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와서 사과할 줄 몰라요. 맞아요. 네, 자식한테도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정말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네. 이렇게 사과해야 되죠. 아, 근데 멋지죠. 사과하기 전에 아들 녀석한테 아들이 좋아하는 걸 미리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수용합니다. 네. 근데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하기 전에 사과를 빨리 수용하게 하는 방법은 선물하라.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라. 돈 가는데 마음 가는 법이고요. 또 친해지는 방법. 특히 여성들한테는 적절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어, 근데 남성들이 여성한테 선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을 잘 못 해요. 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왠지 아시죠? 명품 큰 거를 선물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은 거를 거부터. 자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은 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뭘 걸 자주 하냐면요. 하세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자주 줍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네. 책이 있나요? 근데 책에 없는 겁니다. 피로 하는 겁니다. 네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다 알아들었을 텐데 사회자님만 못 저는 잘 알아들으신 것 진짜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끝난 네.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네.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시간 그리고 투자. 예,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여기 힐튼 호텔 벽 색깔하고 이게 그것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무슨 힐튼 호텔의 벽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이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긍정화법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수원 PD님 네.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답이? 네,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윤 박사님 긍정화법 책을 사인한 책을 저자가 직접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면 되겠죠? 힐튼 호텔의 벽 색깔이 뭔지. 네. 나중에- 그 벽 색깔은 흥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호텔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머쓱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신혼방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좀 흥분된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하면 우리 되겠고요. FM 교육방송 게시판에 오셔서 네, 바탕에는 책
시청하신 분이라고 우리 윤채영 박사님 이 퀴즈로 답은 게시판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을 끌어가는 마지막 네. 말이 뭐냐면 네. 삶을 어떤 숙제처럼 살지 말고 네. 축제처럼 살자. 축제 마당에 가면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네. 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자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 저는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네. 시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많은 이들을 강의를 하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네. 그다음에 명예퇴직한 분들까지도 네. 제가 하고 있는데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네. 조화 석습하라.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주을 습자입니다.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묻어 있다면 바로 쓸어내지 말고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의미하다가 저녁에 쓸어버려라는 조화 석습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템포 늦추어 반응하라. 저는 꽃 중에 정말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낙화거든요. 낙화요? 네, 떨어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네. 꽃비. 네, 한참 꽃비 내릴 때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렇죠. 불면 예. 예, 벚꽃이 막 눈송이처럼 막 맞습니다. 떨어집니다. 이거 진천에도 네. 눈꽃, 뭐 전국에 지금 눈꽃 날리고 네. 벚꽃 그 네. 창현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화 석습. 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네, 네, 지혜도 네. 필요하고요. 네. 때에 맞게 처신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서둘러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 이거 바로 포주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맞네요. 네. 늦춰서 반응하라. 네. 뜸을 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네. 밥에 뜸 들이는 것처럼 뜸 네, 들여. 그렇습니다. 네. 꼭꼭꼭 아주 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마다 다 제가 연애를 네. 연애가 아니라 주례를 300개 이상 봤는데 네. 주례사 때 꼭 이 사랑의 은어를 소개합니다. 꼭꼭꼭꼭꼭. 신랑 신부님 손을 맞잡아 주시죠. 그리고 신부든 신부든 신랑이든 먼저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꼭꼭꼭 3번 눌러주세요. 네. 누가 먼저 눌렀어요? 되게 신부가 먼저 누르더라고요. 네. 그럼 신랑은 꼭꼭 2번 눌러주시죠.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해. 그러면 나도. 상대는 나도. 이걸 제 강의 마지막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다 그러시구나. 꺼내주시죠. 네.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해 문자를 넣어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읽어보세요. 근데 반응이 되게 나도란 반응이 아니고요. 어제 먹은 술 아직 안 깼어? 뭐야 이거? 막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긍정화법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반응이 바로 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자랑질했습니다. 네. 어떻게 옵니까? 사랑해 그러면 자기야 나도 그렇게 네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 확인했습니다. 우리 박사님 덕분에. 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 기대하지 사람들은 않는 아까 공짜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나보다 그러니까 상류계층을 좋아해 사람들이요. 네. 나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네. 뛰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들 선호하거든요. 네. 왜요? 뭔가 콩고물 없을까? 떨어지는 그런 꼼꼼을. 기대를 하지 마라. 공짜 없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편에서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정의롭게 나한테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대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거.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더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별 땅꽃 내암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말씀이신데 네, 하여튼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인정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그것이 긍정화의 제1보이다. 긍정이 감동을 낳고 그 감동이 기적을 낳는다. 나를 행동으로 긍정화하라. 그러면 세상과 통할 수 있고 통하면 삶이 행복해진다. 세상을 다 긍정화시키고 싶은 윤치영 화술 박사의 생각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즐기지 않는 자 용서하지 마라는 말을 믿고 있는데요. 네. 매사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재를 즐겨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마침 김원자님의 노래 제목이 생각납니다. 아모르 네.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즐겨라. 네. 저는 주말에 더 바쁘고요. 네. 그리고 추석 명절, 구정, 신정 명절 때도 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팔자가 사나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팔자를 사랑합니다. 네. 팔자를 감사히 여깁니다. 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네. 네. 오늘 내 바탕화면은 책 오늘 저희 FM 교육방송 FCN에서 저자와의 만나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들과 시청자가 함께 생방송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저희 FM 교육방송 게시판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을 모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분야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오늘 윤 박사님을 편안하게 모신다고 모셨는데 오늘 방송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또 한 번 오면 또 할 얘기가 있어서 네. 한번 나중에 더 불러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40번째 책이 나오면 꼭 한번 다시 초대해 주시고. 당연하겠죠. 그때는 콘서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콘서트로. 네, 네. 노래로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네. 안모르 파티 말씀하셨다. 그래서 실은 살짝 입맞춤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리허설 네. 그게 없어가지고 엇박자가 한두 군데 났던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후견을 갖습니다. 네, 생방송의 매력이 이런 거죠. 뭐. 네네. 네, 어쨌든 오늘 내 바탕화면은 책 우리 FM 교육방송 FCN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 박사님 앞으로 계획. 김영석 교수처럼 건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또 개인 역량을 키워서 밖에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출세 코치로서의 역량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화술 박사 1호 그리고 출세 코치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의 저자 윤채원 박사님과 함께 오늘 내 바탕화면은 책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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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